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학벌입니다. 학벌 고민 뚝. 학벌 고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44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365를 나왔습니다. 진안고입니다. 전라북도의 명문고는 어디냐? 전주고입니다. 전고와 진고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전고, 저는 진안고니까 진고. 이 점 하나 차이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전고는 전라북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명문고였지만 진고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교가 전라북도에 133개 정도 되던데 아마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44년 전 70년대 후반이니까 한 150개 안팎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전고가 1등이라면 한 100등 넘었었을 겁니다. 진안에도 이제 세 군데나 있었는데 진안고, 마령고, 안천고인데 진안읍에 있었던 게 진안고니까 아무튼 크게 고려한다 하더라도 100등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점 하나 차이에서 해프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전고 당시의 교복입니다. 이 전고 교복. 전고 교복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진안고, 진고 교복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거의 단추라든가 뭐뭐 빼놓고 모자도 쓰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명찰까지 이렇게 마름모로 똑같았고 여기에 이제 배지가 붙잖아요. 옛날에는 전고, 우리는 진안고니까 진고. 여기 학년 뭐 표시돼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진안고 학생들이 전주에 어쩌다 한번 나오면 저는 그 당시에 뭐 전주에도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주말이라든가 방학 때는 진안에서 그래도 읍내 유지 아들들은 학원도 다닌다든가 아니면 놀러라도 진안에 놀만한 곳 없고 또 거기서 놀다 걸리면은 옛날에는 참 정학이다 대학이다 뭐 그런 거 맞았잖아요. 전주에 오면은 그때 당시 시험 볼 때기 때문에 뭐 여학생들이 확인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진안고라는 거, 진고라는 거 확인되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뭔가 들릴만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월요일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가가지고 뭐 쪽팔렸다 전고생인 줄 알고 와가지고 보더니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학교에 퍼질 정도로 진고와 전고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사실 우리 진안고등학교는 그때 종합고등학교였는데 남학생 인문 한 반, 그 다음에 농과 한 반, 여학생 한 반 이렇게 세 반이어가지고 3년 내 반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쭉 올라갔습니다. 전고는 아마 당시 한 10반 내지 12반 됐을 겁니다. 한 반에 한 50명 잡는다 하더라도 전고는 600여 명, 우리는 한 180, 뭐 150에서 180명 그 사이. 그런데 끈끈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끈끈하지만 진안고는 동문회도 뭐 약합니다. 왜? 모여야 뭐 먹잘 게 없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학연이라는 게 형성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정 고등학교를 365다 또 엉성하다 뭐 여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비슷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진안고를 다녔던 사람은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되도록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고는 반에서 이렇게 1년 같이 보낸다 하더라도 뭐 문과 이과 나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아마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도 많고 600여 명이나 되다 보니까 얼굴이나 자꾸 우리 동창이든가 어쩌든가 이름으로 즉 안다는 차원이 우리는 44년 됐어도 상당히 고등학교 시절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그 움직임을 아는 걸로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전고 나온 사람들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걔가 누구더라 이름을 아는 정도로 그래서 누가 유명하면은 그 친구 나하고 동창 선배 후배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 뭐 거기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 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고가 꽉 잡고 있거든요. 안다고는 할 겁니다. 그 안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전고 출신과 이 진안고 저 같은 자칭 365 출신의 안다는 거와는 품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친구의 성격까지도 알고
그 주변까지도 알고 주변 그 뭐 환경을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 엉성하게 아는 정보가 먹잘게 있기 때문에 동문회는 잘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뭐 북중 정보 그러는데, 그렇지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장점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은 정보는 이를테면 거기에 모여서 이해 집단 비슷하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냥 모래처럼 자갈처럼 갑니다.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그 생존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정부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제 그 뭉쳐서, 물론 학연이 이렇게 크면 여러 이해 단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층도 생기고, 그리고 아예 그런데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를테면 병원 하나만 개업하려고 해도, 변호사 사무실 하나만 개업하려고 해도 이 동문이라는 것이, 좋은 학연이라는 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몰못,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좋은 학연,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인류로 쳐주고, 우리 이렇게 지난 것처럼 시원찮은, 가서 덕볼 게 없는 그런 고등학교는 365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개는 이제 품질을 따질 때, 가치를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 질서를, 집단적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비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그게 매우 심하죠. 시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그러는데, 이게 시험이 없어지고 뺑뺑이 세대가 돼도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대학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전북대는 진안인고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안고에서 보면 괜찮지만은 거기 들어가서는 참 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또 학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러면서 이제 철학을 개척한 건데, 역시 좋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어도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 뭐랄까 사고와 언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그 검찰 소동에서도 추미애 사건, 추미애 그 인사 포동 이런 데서도 뭐 이성윤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동문으로 얽혀 있지, 그 다음에 지연으로 얽혀 있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정권으로 얽혀 있는데, 여러 가지 줄이 나를 얽고 있는데, 그 얽힌 내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까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퇴직 후까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또 동네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그 동문을 생각해야 하니까 자유롭지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 진안고 나온 사람은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 사법시험 된 사람은커녕 아마 교사도 둘인가 하겠는데, 일찍 그냥 또 교사도 그만두고, 공무원에는 꽤 나갔지만 고위직에는 뭐 또 올라가지 않고, 이를테면 뭐 7급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이 하나나 있든 몇 명 있든가 그러고, 행정고시나 이 사법고시 이런 데는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인생 성형가로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역시 또 지방대 나왔습니다. 금방도 말했듯이 전북대 나왔습니다. 근데 진안고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제가 60대 아닙니까? 58년 개띠.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의 이제 지방대 위상이라는 것은 또 시대 따라 많이 변했죠. 자, 지방대를 나왔는데, 이 전북대를 나왔는데, 감히 S대하고, 이거 그런데 참 서럽습니다. 이 우리가 이니셜 쓴다든가 이렇게 감추는 말을 쓸 때는 S대 하면은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대학을 말할 때 S대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서울대 그러면서 그 이니셜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이름도 S대가 따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S대들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라북도에만 해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서남대도 있었고 서해대 있었는데 서남대도 없어지고 서해대도 없어졌던가요? 왜 이 S대가 전북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럼 K대면 왜 우리가 고려대만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이 어디 다니냐고 물어볼 때 K대 다녀. 그러면 여기 전북에도 있습니다. 군산대.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K대 하면은 고려대로 착각하니까. S대 하면은 서울대로 착각하니까. 이렇게 서울대는 서울대 것도 서울대라는 그 호칭도 가져가고 그리고 S로서 감출 수 있는 다른 대학의 뭐랄까요 익명성도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름 횡포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제가 대학은 나온 지 86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6년째인가요? 35년째인가요? 아무튼 S대가 이 거느린 이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대학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알고 보면 서울대 내에서도 또 분리와 차별을 해서 같은 대학생이냐 서울대생이라고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못 푸는 학벌 컴플렉스는 자기가 못 풀 때는 아무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학벌 고민은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그동안 고등학교 나온 지 대학 나온 지 35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상하 좌우를 고려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지난해서 다녔지만 사실은 제가 전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형편도 못 됐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동생도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진학을 해서 이를테면 전주로 나와서 유학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육남매로서 힘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남녀 한 10명 되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3사람입니다. 남학생입니다. 5대 1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중학교도 진학 못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장,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던가요? 그럴 정도로 동네에서 보면은 이 학벌 차이, 학력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에서만 해도 이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둔 형제도 있고 6형제 중에 유학파도 있고 저처럼 박사도 있고 이렇게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상하 좌우를 보면서 물론 스카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들의 능력 인정해야 되죠. 물귀신처럼 잡고 같이 죽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를테면 사는 곳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여기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국 세계 이 학벌 세계를 상하 좌우를 해가지고 본다면은 우리 또래만 해도 시골서는 제가 이제 마이산 있는 진안이다 보니까 거기가 산촌입니다. 진안 고원 그러잖아요. 뭐 먹고 살만한 것은 이 산에서 나오는 인삼 같은 거 그 다음에 논농사나 이제 밭농사인데 논 같은 건 그렇게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넓지는 않죠. 옛날에는 밭에 쓸모가 지금만 못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60대가 보는 50대가 보는 40대가 보는 이 학벌이 다른데 계속 위만 바라보면서 자기 학벌을 낮게 보면 폄하하면 학벌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향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남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남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남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걸 지양하고 삼가고 가끔 남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나와 나.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초점은 향상. 내가 어제보다 좀 나아졌는가? 그래, 오늘 좀 어제보다 실력이 늘었구나. 어제 몰랐던 것을 이런 것을 새로 알았네. 그래, 학벌이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학벌을 딸 수 있었는데 안 딴 게 아니라 따고 싶어도 못 딸 형편이었잖아. 지금 와가지고 가정법을 써서 내가 만일 그때 전북대 안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갔더라면, 그런 실력이 됐더라면, 그때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각성을 해주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아니면 주위에 누구 삼촌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런 자극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가정하고 또 가정한다면 자꾸 더 서글퍼지는 거죠. 물론 학벌은
부모와 달리 태어난 땅과 달리 자기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환경의 동물인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고등학교 그때까지만 해도 생사 여탈권이 부모한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모를 벗어나서 그 환경을 일탈해서 자기가 다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쪽으로 가면서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래 애썼다. 힘들지. 너 학벌도 안 좋은데 또 학벌 사회에서 학벌 딱 간판 내밀면 끝나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실력으로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가. 그래도 참 애썼다 하면서 자기를 다독거려주고 자기를 긍정해주고 자기를 예쁘게 생각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평생 학습 내가 요구서를 받았다. 그래 내가 지방대 나왔어. 근데 지방대가 옛날에 뭐 위상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찌고 그런저런 걸 떠나서 그래 너는 부족해. 이 부족한 공부를 계속해서 배워야 돼. 요즘 평생학습 시대 돼가지고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뭐 운영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현수막에 전화부터도 여기저기 써붙였고 신문에 그 전단지를 깨우고 그러던데 지방대 나온 것이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자극이다. 그런 요청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결핍감을 절감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실력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잖아요. 학벌의 고민을 뭐랄까 하는 시간에 학벌을 메우기 위해서 학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낫죠. 물론 오래 걸리죠. 제가 여기 책 썼습니다만은 이 책 제 첫 책입니다. 내 인생을 성형하라. 그런데 이 책 날개에다가 제가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지방대도 그나마 삼수에서 들어갔다. 전북대에 그렇게 밝히진 않았는데 근데 이집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형 거기다 뭐 그런 걸 밝혔냐고. 그런 걸 밝히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손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숨길 건 숨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는 게 그만큼 학벌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서울대 나와서 외국 유학 갔다 왔다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네. 그런 학벌을 못 갖춘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벌 앞에 그냥 알아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명하게 지난해서 태어나서 삼수해가지고 겨우 지방대 갔다 그러니 누가 읽겠어요. 더군다나 그보다 자기가 학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시간 아깝다고. 아니 이런 친구한테 뭘 배우겠느냐고. 아니 이런 친구도 책을 써. 참 요즘은 뭐 무엇이나 다 쓰는구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인생을 성형해. 그래 너나 잘 성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 저런 걸 자극으로 받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비아냥거림 비판 그리고 평가절하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학벌 좋은 사람의 그 뭐랄까 강점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학벌 세탁을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 실력으로 보완하자. 그렇게 평생 공부를 하면 이 평생 교육 시대에 자기 실력이 늘게 되고 이렇게 60대에 돼서 지식 근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 정년해가지고 놀고 이를테면 명문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안일하게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막판에 그런데 인생은 후반전에 결정하잖아요. 축구도 후반전에 농구도 후반전에 결정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공부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전의 맛을 만끽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피곤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공부를 즐기면 피곤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학벌은 우리의 뭐랄까요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학벌을 따지고 스카이가 사회 표면을 점령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명문대의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 점유율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한 대학만 따진다면은 서울대의 나라라고 하고 그 S대에 S 들어가기 위해서 S 붙어 있는 건 떼어갔다고 하잖아요. 소나타에 붙어 있는 S. 그 다음에 뭐 유명 상표 같은 데 붙어 있는 S를 뗄 수 이렇게 부착한 건 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소나타 그 차에 있는 S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미신마저도
믿고 자녀가 S대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S대에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왜 S대를 타는 데는 다른 S대들은 숨기지도 못하게 서울대가 S대까지 다 이 무슨 상표 등록도 했는가 S대로. 이렇게 서울대의 나라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학벌, 최고의 학벌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시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행정고시라고 하죠. 행정고시는 스카이들이 한 70%는 차지를 하죠. 서울대만큼 이제 연고대 합치면 그 정도 이상은 되는데, 아무튼 새 대학이 행정고시 한 200명 안팎 뽑는데 70% 안팎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고시가 그럼 왜 그럴까? 이게 학교 시험과 입시 시험하고 닮아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고시뿐 아니고 요즘은 공시라든가 공기업 시험 말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 시험, 다른 공무원 시험도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행정고시에서는 뭐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당나라 때 봤다고 하는 신언서판, 그게 지금까지도 옵니다. 이게 사람을 뽑는데 어떤 요인을 봐야 하느냐 하는 게, 그래서 과거 시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형 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지금 보는 시험이나 조선시대 보는 시험이나 아무래도 필기시험은 공부 잘한 사람이 잘 보게 돼 있거든요. 그 밖에도 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헌법, 행정, 경제, 정치, 민법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을 보고 면접할 때 말 조리 있게 하는지, 글 논리적으로 쓰는지, 상황 판단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면접과 필기시험을 통해서 보는데, 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입시할 때 보았던 시험이 그런 인지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고력 보는 거잖아요. 논리력 보는 거잖아요. 추론력 보는 거잖아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논술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취업 시험이든, 그 다음에 지식 근로를 하게 되죠. 회사 같은 데 가서도. 그 다음에 창업도 그러잖아요. 창업한 사람들 보세요. 뭐 서정진, 김범수, 김정수. 요즘 그 IT 기업 같은데, 또는 그 바이오 기업 같은데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학벌 괜찮은 사람들이 그쪽 가서 성공하잖아요.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고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필기 시험이 안 통하는 것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이 사회에서는 지식 근로를 해야 되는데, 이 지식 근로를 하는 데에서는 그 학벌 좋은 친구들이 잘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온 전북대 같은 데는 아마 행정고시 한 해에 한 명이나 합격하려나? 제가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만큼 시험, 뽑는 시험을 원망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험에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인재를 선발하는 그 시험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과거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체에서든 이 공기업에서든 공직에서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것 저런 걸 다 부정해버린다면 학벌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물론 지식 근로를 하는데 필기시험만 잘 보면 되느냐? 아니죠. 그 밖에 태도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계량화한다든가 어떤 전형 방식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거나 인성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차이가 안 나요. 차이를 내기가 힘든 면도 있고요. 인간을 인식한다는 게. 제가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가르치고, 학원을 오면서는 전고 친구들, 뭐 뺑뺑이 세대이긴 하지만 상상고 친구들 많이 봤는데, 역시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의 이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도 했죠.
너희들 이렇게 여기서 전국에서 지금 전국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들어갈 때 이 진안고라는 곳이 있어. 근데 그 진안고에서 전북대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웠다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죠. 말할 것 없죠. 예, 학벌 뭐 저는 무시는 안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 공부 말고 다른 쪽에서는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영역에서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막강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 학벌의 위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벌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고민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하 좌우를 고려하고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다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본다면, 위아래를 본다면은 그렇게 학벌 고민을 크게 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향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생 학습의 과제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좋은 학벌이 오히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